네, 리모델링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우리들이 보통 리모델링 그러면 좀 수선하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는 대수선입니다. 주택이 있는데 이거를 리모델 두 가지가 있어요. 대수선하는 거. 이것도 이제 건축법 용어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을 먼저 하는데 그거 굳이 몰라도 돼요. 여기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증축하는 거. 건축물이 주택이 공동택이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그럼 이제 대수선을 통해서 노후화를 기능을 개선할 수 있겠죠. 노후화를 억제할 수 있죠. 그리고 좀 면적이 좁아. 면적을 늘려서 기능을 또 개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을 개선하게 한 행위로서 저는 이거 가지고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잘 물어보니까 행위형만 기억하면 돼요. 무엇을 할 수 있다? 대수선하거나 뭐한다? 증축. 대수선은요. 사용 승인으로부터 사용 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공동택에서 대수선할 수 있습니다. 증축은 15년 이상 20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한 기간이 넘었을 때 증축할 수 있는데 15년만 알면 돼요. 네. 15년 이상 지나면 할 수 있는데 조례로서 안도시 조례로 우리는 15년 갖고 안 돼. 17년 지나야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정할 수 있어 조례로. 근데 안도시 조례로 우리 25년 지났을 때만 증축할 수 있어.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15년만 알면 돼요. 자, 적어도 얼마나 지나야 되니까 15년 지나야 돼. 대손하려면 얼마 지나야 돼? 10년 지나야 돼. 요건 이걸로 끝이고요. 자, 증축을 할 때는 15년 이상 지났을 때 증축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현재 주거 전용 면적이 있죠? 주거 전용 면적을 30%까지 증축할 수 있어요. 근데 85세 이하일 때는 30 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40까지 증축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숫자를 이것도 내가 20년도 어려우니까 지워버렸는데 85 이하일 때는 40까지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은 너무 어려우니까 안 봐요. 나오더라도 공부해봐. 틀리니까 안 한다. 자, 증축. 면적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가 증축할 수 있다. 증축을 합니다. 주택 단지인데, 여기서 증축하는데 1층에 101호예요. 이제 증축을 하라고 했더니 얼마까지 쓰자고요? 30%. 이게 만약에 현재 100제곱미터라고 한다고 하면 30%가 130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130까지 만들 것 같습니다. 전에는 평수가 커지면은 값이 엄청 떴다고 했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걸 130으로 다 만들었어요. 지금 안 그렇단 말이야. 이 안에 내부에 수선을 해야 되겠는데, 고치긴 고쳐야 되겠는데, 자금이 있다, 자금이. 전에는 이거 올리면은 아파트 값이 5억에서 8억 되니까 돈을 빌려서라도 해요. 상관없어. 돈 벌었죠? 네, 지금 그렇지 않아.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가 쓸 수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네가 증축도 하고, 이게 30제곱미터 증축했을 때 그냥 15제곱미터만 증축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새롭게 세대를 만들어라. 그걸 분양해서 이거 리모델 작업사라는 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 증축에서는 무슨 리모델링이 생겼어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예전에 아파트가 평수가 커지면 굉장히 올라갈 때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없었던 거예요. 새로 생긴 거예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세대수를 증가시키려고 했더니 여기에다가 새롭게 한 동을 만들 여유 공간이 보통 있어요, 없어요? 단지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다 올려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 그래요. 옆으로 늘리는 게 아니고 위로 올렸으니까. 그래요? 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걸 처음에 건설할 때, 뼈대를 건설할 때, 위로 많이 올라갈 거 예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죠. 그냥 10층이면 10층, 20층이면 20층. 이걸 버티는 후에 플러스 알파에서 내구력을 설치해가지고 건축했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3계층까지 올릴 수 있어요. 3계층. 저 어릴 때 시골에 있을 때 보면은, 아주 시골은 아닙니다만은, 시골에 있을 때면, 우리 동네 어린애가 초등학교 나갔는데, 예, 동생 하나 안고, 동생 하나 업고, 집에서 빨래도 하고 밥도 하고 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랬죠, 막, 진짜. 딱 말이야. 집안이 다 좋았죠. 근데 이제 그 애가 15살도 안 됐는데, 또 하나 안고, 하나 업고, 한 명 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안고 업고까지는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15층 미만일 때는 2개층밖에 못합니다. 그래도 8살인가 밖에 안 됐는데, 한 해 동생 안고 다녔어요, 동네에서. 둘은 데리고 다니는데, 어른이라 모르겠지만, 셋까지 들고 다니기 힘들겠죠? 수직 증축할 때 몇 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 3개층인데, 15층 미만, 14층 이하일 때는 몇 개만 올릴 수 있다? 2개층까지 못 올립니다. 이게 뭐야? 리모델링. 한번 봅시다. 메뉴 네모, 대수선 할 수 있다. 몇 년? 옆에다 쓰세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했냐면 법조문이 10년일 때 할 수 있다면 저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할 때 여기다 10년 이상 지나서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냥 편하지. 네? 복잡한 것도 아니고. 증축 2번이에요. 질변. 사용 검사일 또는 사용 승인으로부터 두 번째 몇 년? 15년. 근데 법에는 15년이 지난 그런데 이제 15년 이상 됐다고 하는 게 맞는데 약간 오해 소지가 있게 15년 지났을 때만 하는 것처럼 약간 써놓긴 했어요. 자, 몇 년 이상 지났을 때? 15년 이상 지났을 때.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 이건 보지 말고 그냥 15년만 보세요. 15년.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주거 전용 면적의 30%. 얼마요? 잠시만요. 10분의 3을 읽어도 되는데, 저 좀 개정을 안 했네. 주택 부분요, 2년인가 3년 전에, 1900% 바꿨어요. 4분의 3,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 75%. 다 바꿨어요. 근데 이 4분의 3을 안 바꾼 곳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내가 강의 알려주면 되게 도움되는 하나 있어요, 이제. 나중에 말할 거고. 2분의 1, 50.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옛날 책에, 사실은. 얼마까지 증축, 물론 10분의 3 같은 말인데, 어쨌든 법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쓰는 게 맞긴 맞아요. 규제라고 한다 그러면. 주거 전용면 얼마까지 증축할 수 있다? 30%까지 증축할 수 있다. 뭐 10분의 3을 읽어도 되고, 100분의 30을 읽어도 되고,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보지 마시고, 아까 설명을 했어요. 30% 증축할 수 있다. 한번,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해서, 그걸 초과 만들기 당연히 초과되는 범위에서 뭐 할 수 있다? 새로운 세대를 건설해도 된대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그동안 그냥 기존에 있던 아파트 면적만 늘릴 수 있게 했는데, 다른데 따로 써먹으라고 해도 안 써먹었어요. 왜? 평수 늘리는 게 최고 이득이니까, 우리한테. 재건축에서도 평수 늘리면 이득이니까 오피스를 건설하라고 해도 해, 안 해? 안 했어요. 근데 이제 평수만 늘려가지고는 안 되니까, 재건축에서도 오피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고. 여기서도 뭘 허용했어요? 새로운 세대를 건설해서 일부는 분양하고,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대는 분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되면 남은 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증가세는 세대수는 전체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로 한다? 15% 이내로 해야 돼. 얘가 목적이 아니니까. 얘한테 너무 많이 써버리면 우리 증축할 면적이 없어져 버리겠죠? 다 써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현재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내에서만 세대수를 증가할 수 있다? 15% 이내에서만 증가할 수 있고. 그리고 혹시 이제 수직 증축 나와요? 그 밑에? 수직 증축하는 경우에 최대 몇 개층까지만 증축할 수 있다? 3개층. 근데 14층 이하일 때는 몇 개층까지만? 2개층까지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를 할 거고요, 계속. 391페이지에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볼게요. 사업 주체. 사업 주체는 이게 사업 주체까지 봅시다.
사업 주체는 국가나 지자체 사업할 수 있겠죠? 한국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 하는 것도 있는데 그 잘 안 나온 말이니까 잊어먹읍시다. 공공사업 주체 있을 수 있죠? 내가 안동에 어떤 좀 상당한 정도의 토지가 있어. 토지수야. 토지 소유자. 여기 주택건설 사업 할 수 있겠어, 없겠어요?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조합. 여러 사회부엔 주택건설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고요. 주택조합. 고용자라는 게 있는데, 고용자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을 건설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30세대 이상일 때 주택법이 적용돼요. 30세 이상. 만약에 내가 10개의 주택만 공급한다. 건축법만 규제받으면 되고 이건 내가 마음대로 팔 수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잘 안 받아요. 무슨 1순위, 2순위 적용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몇 세대 할 때 한꺼번에 30세대 이상, 한옥은 5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할 때 비로소 주택법을 엄격하게 적용받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못 팔아요. 이게 공공택지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고 또 내가 팔고 싶어도 1순위자가 50명 왔고 30세인데 2순위자가 10,000명이 왔어. 2순위자가 100억을 주겠대. 그 이상 팔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택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 거지. 몇 세대 이상일 때 30세대. 한옥은요. 한옥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규제를 강화시킨 거예요. 혜택을 주는 거지. 한옥은 49세대까지는 알아서 팔려는 거잖아, 지금. 50세대부터 규제하겠다는 거니까 한옥을 좀 권장하는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지도 한꺼번에 1만 제곱미터 이상 건설해서 조성하려면 역시 주택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고용자는요, 일반에게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직원들한테 공급하는 걸 고용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말 썼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데 주택을 30개를 건설해서 공급하는데 주택법의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이것도 주택법의 규제를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규제를 받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들한테 공급을 하겠대. 그걸 뭐라고요? 고용자. 고용자 주택건설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네들은 상관이 없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1년에 총 합해서 20개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국장한테 일정한 요건을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 요건이 일단 사무실이 있어야 돼. 주택을 건설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대지만 조성할 때는 대지 분야,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자본금은 3억 이상. 법인일 때, 개인일 때는 5억 이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잘못된 것들, 기술도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들을 손에 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자, 1년에 몇 개 이상 건설할 때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좀 규모 작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개 이상 건설하려면 국장이 뭐 해야 된다고요? 일정한 요건, 시설 요건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인적, 물적 시설 요건을 등록하고서 그리고 하래. 1년에 몇 개 이상 할 때? 20개 이상 할 때. 1월에 얘하고 쟤하고 설명을 좀 해줄게요. 1월에 10개를 했어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2월에 내가 5개를 합니다.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안 해도 무등록 아니고 처벌 안 돼요. 근데 내가 돈을 좀 벌어서 3월에 다시 10개를 한대. 그럼 이제 1년에 30개 이상이 되죠? 1월 하면 미리 등록해놨어야 되지. 여기서만 해도 돼요. 20개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만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제 근데 건설 이거 공고할 때 내가 맘대로 분양하면 돼요? 주택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분양해야 돼. 맘대로 하면 돼요. 한꺼번에 30개인 곳이 하나도 있어 없어? 없어요. 전국 어디 돌아다니면서 내가 1년 내내 30개 미만으로만 계속 하면 등록만 하면 되는 거지 이거 적용 안 돼. 이거 사업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건축 허가 받으면 돼. 건축 허가.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한꺼번에 30개 이상일 때 사업계획서를 받는 거지. 한꺼번에 30개 이상 하려면 등록은 이미 됐어야겠지. 그죠? 20개 이상 모았잖아. 근데 이제 30개 미만으로 내가 대한민국에서 뭐 전국에서 10,000군데를 하고 있어. 29개를. 그럼 10,000군데니까 29만 세대를 공급하는 데가. 그래도 주택법 여기 적용할 게 하나도 없어. 그냥 건축허가 받아가지고 그냥 공급하면 돼요. 이건 뭐야? 한꺼번에 30개. 이제, 자,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근데 물으면 20개는 알아야 돼요. 연간 몇 개 이상 할 때 국장한테 등록한다고요. 20개. 등록권은 뭐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건 잘 나오는 게 아니니까 외우지 말고. 이것도 하라고 안 해요. 좀 여러분 부담되니까.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장한테 해야 돼요.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지자체한테 못해요. 국장한테 한다. 그리고 이제 대지는 1만 똑같아요. 대지를 어느 곳에서 연간 1만 이상 조성하려면 국장한테 등록해야 됩니다. 10군데 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이건 이제 한꺼번에 1만 이상 조성하려면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1만 안 되면 형질병력 허가 받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20호가 여기는 30이 이제 헷갈릴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토지 소유자가 여기서 주택을 30세대를 20세대를 건설해서 공급하고 싶어요. 20개 이상 됐죠? 그러려면 이건 이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아니에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사업을 할 거예요. 땅 한번 짓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보통 끝나는 거죠? 근데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고용해야 되고 기술자 이거 다 끝나고는 또 실업자 됩니다. 해야 되고 사무금도 있어야 되고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등록한 이건 등록 사업자 그래요. 등록 사업자와 공동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등록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 말이죠. 여기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 확보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등록 사업자 공동으로 사업할 수 있고 공동할 때는 등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국지 한방 등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본금 이거 3억 넘지 않게 한 4억쯤 되지 않겠어요? 등록 안 해도 되죠? 없으라고 한 소리인데 심각하네. 얘네들이 자본금 같은 거 기술자 같은 거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등록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얘네들? 없다 이거죠. 조합도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해야 돼요. 공동을 할 수 있다. 물론 조합은 공익적인 성격이 강해서 얘네들하고도 공동할 수 있는데 일단 몰라요. 공동을 할 수 있다. 고용자는 공동으로만 해야 됩니다. 얘는 일반적인 주택건설 사업자가 아니고 지네들 직원의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야. 얘가 혹시 단독으로 등록하면 그건 일반 등록 사업자가 돼요. 그럼 얘가 만든 아파트는 직원한테 주면 안 돼. 직원한테 주고 싶으면 고용자라는 주체로서 사업하려면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고용자가 주택건설 사업할 때는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틀려요. 공동으로 시행해야 돼요. 토지소유자나 조합은 단독으로 하려면 등록해서 단독을 할 수도 있고 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고용자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직원들한테 주택을 공급하는 거니까 등록해서 따로 주택건설 사업을 따로 하면 안 돼요. 공동으로만 해야 된다. 391페이지 맨 밑에 연간 단독을 20개 공동은 똑같아요. 단독은 20호 그리고 공동은 20세대 그래서 자꾸 두 번이 나오는데 귀찮으니까 내가 20개라고 할 겁니다. 20개. 별로 그렇게 꼼꼼하게 따지지도 않아요. 또 20개 이상 건설할 때 도시형은 규모 작으니까 몇 개 이상 30개 이상 건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등록을 해야 된다. 다음 페이지. 그러나 국지 한방은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또한 여기 어딨어? 공동사업자가 어디 갔지? 거기 있네요. 5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는 등록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죠? 6번.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 따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등록하지 않는 사람들을 국지 한방 공익법인까지 했는데 공익법인을 보지 말고 1, 2, 3은 내가 읽어드렸으면 설명했습니다. 5번, 6번도 같이 보라 이거죠. 이제 등록한다 안 한다? 뭐 하나 빠졌죠? 토지 소유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때도 등록 안 해도 되겠죠? 쓰지 마세요. 요약책 보세요. 들고서 무슨 말인가 끄덕이면 돼.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썼어. 소용없어요.
더 쓸 필요 없어. 그럴 때는. 그죠? 알아들어서. 그럼 쓸 필요 없어 또. 나중에 제가 해줄 거니까.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쓸 필요 없고. 이게 법조문이 저 뒤에 나눠져 있어서 그러는 건데 이런 거 책을 쓰는 사람이 딱 붙여주면 좋다. 이거 수험생들. 그렇게 한 책이 없지만 등록 기준은 뭐 3억, 5억, 3억, 6억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마시고 참고사 보는 거예요. 뭐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또 기술자도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공동사업체는 좀 전에 말했는데 나중에 그 관련된 조문을 나중에 읽어주십니다. 조합 볼게요. 397페이지, 396페이지. 빨리빨리 진행하느라고 이제 치밀하게 안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좀 중요한 것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자, 396페이지 조합 있어요. 조합은 지역조합이 있고 직장조합이 있고 모델조합이 있습니다. 모델조합 모델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말해요. 모델조합 세 가지였습니다. 지역조합은 시험에서 안 나오는데 참고삼아 그냥 하나 도내에 있는 것은 다 들어간다 하면 돼요. 경상북도 대구 다 포함해서 하나의 지역조합이 될 수 있어요. 안동에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면 경상북도 도민들만 올 수 있는 게 아니고 대구 시민도 와서 조합원이 될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참고하고. 서울에서 모집하면 파주 사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서울, 인천, 경기도 다 하나의 그냥 지역 주택조합원의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조합은 이제 같은 직장이 있어야 되겠죠.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한 아파트 단지, 꼭 한 아파트 단지를 뭐 한정할 건 아니지만, 자,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원이 되는 거고. 자, 조합원 자격. 397페이지인데, 되게 복잡합니다. 설명을 안 들으면 무슨 말인가 몰라요, 이제. 물론 제가 나중에 이제 책에는 단순하게 읽으면 무슨 말인가 알 수 있겠는데, 이거는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괄호도 있고 그래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주택조합이라는 사업 주체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있어요. 이제 조합 설립 인가까지 한번 볼 거예요. 이제 진행해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앞으로 건설하라는 세대수의 50% 이상이 있어야 돼요. 얼마 이상? 50%. 조합원이. 여기서 만약에 300세대를 하겠습니다. 그럼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150명 이상. 근데 만약에 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러면 20명 이상은 돼야 돼요. 적어도 몇 명은 돼야 돼요? 20명. 우리가 오늘 공부시가 좀 공부가 편하네요.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을 재개발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야 되지만 몇 명 미만일 때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죠? 몇 명 미만일 때 20명 미만일 때 조합을 안 만들어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하고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닌데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 20명 이상. 또 갑자기 150명이 손들고 나타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합 모집은 신고만 하면 돼요. 조합은 모집해요. 비밀리에 모집해야 돼요? 공개적으로 모집해야 돼요? 공개 모집해야 되겠죠? 조합원이 숫자가 성원이 되고, 그리고 법이 정한 이런 요건 갖추면은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요. 조합 설립. 그래서 조합 시장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이 활동할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제 주택건설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하는 말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인가받으면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성립합니까? 등기해야 성립한다는 게 여기 적혀있는 거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하는 이름을 꼭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연원을 말해주겠고, 여기 이제 조합원 모집 신고할 때 전에 이런 제도가 없다 보니까 쓸데없는 되지도 않는 조합원들이 사기꾼 같은 조합원 모집하려는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려 그러면 주택건설 예정 대지에, 여기서 주택을 건설하겠대요. 주택건설 예정 대지에 50% 이상의 사용권은 확보해라. 사용권은. 소유권은 아니더라도 사용권을 확보해라. 토지 사용 승낙서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임차권이라든가 최소한. 그래놓고 조합 모집해서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저는 이런 요건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대충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막 조합 모집해서 사기치고 하는 사람 많았단 말이에요. 조합 모집 신고했습니다. 조합원이 전체의 얼마가 됐어요? 50%. 그리고 그럼 이제 조합 설립가 신청하는데, 이제 조합 설립가 신청하려면 요건이 좀 가중돼요. 50% 아니고 이제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해. 그리고 적어도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기타 이제 법적 요건을 서류를 갖춰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해요. 자, 지역주택조합원은 만약에 안동에서 모집한다. 대구 사람 올 수 있다고 해서 못 온다고 했어요. 올 수 있다고 했죠. 이제 모집 이제 신청하는데, 다만 자격이요.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이 사업을 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고 착공을 합니다. 착공을 하게 되면 일정한 요건은 갖춰야 되겠지만, 이제 이때부터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일반 분양. 일반 분양하면 내가 그 아파트 입주하고 싶다 하면은 내가 분양 신청하죠. 분양 신청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면 공급 계약을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분양 신청한 사람과 입주자 모집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조합했던 사업 시행자하고 여기 분양 시행했던 사람하고 서로 간에 값을 정하는 사람하고 조건을 갖춰가지고 공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가진다. 분양권. 매매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할 수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고, 중개대상물.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아직은 주택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택이 입주할 수 있는 가시화 됐죠? 중개사법에서 입주권은 나중에 분양 시청에서 공급 대상자가 될이 아니고 될 구체가 돼서 안 돼서 입주권, 대토권 이렇게 하지 말고 될지는 거래 대상이야. 거래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중개 대상물 아니에요. 근데 이건 됐잖아. 된지 주택이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재산권이 구체가 됐죠? 이건 중개 대상물이에요. 될 하면서 입주권, 대토권 이런 말 하는데 이것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지만 이미 됐단 말이에요. 입자로 선정된 지 분양권, 이거는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다만 후기 과열지구 등에서는 제한을 하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반 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은 받지만 공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사를 하죠. 공사가 끝났어. 사용 검사를 받고 입주를 여기서 약속한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사용. 예.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면 무슨 등기 한다고요? 일단 보존등기, 정비법에서 했다시피 사업 주체 병의로 보존등기하고, 그리고 이제 입주하기로 여기 분양권 취득한 사람들이 잔금 치르고 입주를 하는 거였지. 이제 이전 등기 해주겠지. 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원이 되고 싶은 사람은요, 조합 설립 인가일로부터 입주 가능해요. 예, 소유권 보증 해놓고 사업체가 얘네들한테 통보해줘요. 아저씨들 사용공사 끝났고요. 이제 6월 5일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통보해줘. 그걸 입주 가능일. 이때까지 무주택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하나 가진 사람만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면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만 하시고 이 절차가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겁니다. 자, 지역주택조합원은 무주택이거나 뭐요? 85 이하 주택 하나 가진 자가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은요. 자, 여기 조합은 설립 인가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직장조합 중에는 특이한 조합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되는 조합이 있어요. 신고만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 통제를 많이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많이 왜 안 합니까? 남한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적으니까. 사회 경제 의미가 작으니까. 왜 피해를 안 주는가 볼게요. 이 직장조합 중에 신고로 설립되는 지역은 뭐냐면요. 주택을 건설해서 조합원한테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건설하면 그 국민주택을 공급해 주세요. 신고하는 거예요. 조합원한테 돈을 많이 걷겠어요? 안 걷겠어요? 여기는 조합은 돈을 많이 걷어야지. 땅도 사야 되고 아파트도 만들어야 되니까. 근데 국민주택을 우리가 신고했는데 우리한테 국민주택이 있으면 남는 게 있으면 공급해 주세요. 신고했단 말이에요. 조합원한테 돈을 걷어 안 걷어? 안 걷지. 회식비나 걷겠지. 그러니까 통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뭐 기술 같은 게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신고가 된다. 국민주택을 공급받는 직장조합은 인가를 받아야 된다? 신고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럼 이제 직장주택조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신고만 하면. 신고가 수리되면 조합이 만들어진 거였지. 그럼 얘네들은 다른 조합보다 그 조합은 가입 요건이 엄격해야 되겠어요? 완화돼야 되겠어요? 이제 똑같은 말로 지금 안 되고 얘는 지금 국가한테 혜택을 받는 거예요. 더. 지가 아파트를 만들어서 공급받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 만들면 자기들한테 먼저 달래. 혜택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이 까다로워요. 무주택만 돼요. 신고가 설립되는 직장조합원의 조합은 뭐라고요? 무주택. 근데 지역조합, 직장조합, 인가받는 조합원들은 뭐가 돼? 85 이하 주택 하나 가져도 되는데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은 뭐 해야 된다? 그럼 신고로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은 모집할 때 주택건설 대지의 50% 사용 권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아파트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인가받을 때는 조합은 모집할 때 50% 사용 권한 또 설립 인가할 때 80% 권한과 15% 소유권이 있어야 되지만 신고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우리가 한 회사에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근데 우리가 다 무주택자야. 근데 뭘 하는 거야? 아파트를 만들는 게 아니고 신고하면 만약 안동시가 국민주택을 만들면 우리한테 먼저 공급을 해준대요. 이게 신고 설립 직장조합이에요. 주택건설 대지라는 건 어울려 안 어울려? 안 어울리죠? 얘네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근데 누구만 된다고요? 무주택만 된다. 이것도 가끔 나오니까 이거 이런 말도 뭐 주택건설 대지의 80%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 나오거나 하면 얘하고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자꾸 없이 알아야 돼 이제. 유목련 주택조합이 조합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주택건설 대지의 15%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마켓에서 틀리겠어요? 틀려요. 얘네들은 아파트를 만들려는 게 아니고 대수선하거나 증축하려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아파트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요건 아니겠죠? 근데 지역조합은요, 이게 투기적인 목적으로 안동에서 조합을 모집하니까, 예, 조합 설립인가 신청하기 바로 전날 안동으로 전입신고해서 다른 곳에 투기적인 목적으로 이사 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조합원은 조합 설립인가 신청으로부터 6개월 이전부터 거주하여 온 자 하는 요건이 있어요, 이제. 보면 뜨레기를 안 받기 위해서. 여기가 투기과열지구예요. 그 아파트가 굉장히 투기적 목적으로 수요가 있고 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내가 주택이 2개 있던 사람이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역조합을 모집하니까 부랴부랴 팔아가지고
무주택이거나 85에 하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투기 목적으로. 투기 과열지구에서의 지역조합, 직장조합원이 되려 그러면 조합설 인가일로부터가 아니고 조합설 인가일을 1년 전부터 무주택이거나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만 돼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지역조합, 직장조합원이 되려면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무주택은 당연하겠죠, 이제. 무주택 안 읽어져요. 85에 하나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무주택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저는 취지들을 지금 공부한 거를 가지고 내가 왜 그런가 말 못해도 그동안 쭉 설명한 걸로 충분히 이해를 자꾸 할 수 있어야 돼요.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이런 요건이 있는 거고 85에 하나 있으면 된다. 이 말은 60짜리 있어도 되는 거고 50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되겠죠? 투기 과열, 근데 그것은 조합설 인가일로부터 입주 가능일까지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몰라도 돼요. 투기 과열지구래. 그럼 그 요건이 강화되겠어? 완화되겠어? 강화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조합설 인가일로부터 1년 전부터 무주택이야 돼. 85의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주택도 된다 이 말이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제 지역조합원은 위장 전입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투기 목적으로 전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거주한 사람만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로 설립된 직장조합은 누구만 될 수 있다고요? 무주택자만. 물론 무주택 세대주인데 그냥 무주택 세대주는 틀리게 안 하니까 무주택만 된다. 부부나 가족 간에 서로 다른 직장조합, 서로 다른 지역조합, 서로 다른 직장 또는 지역조합 구성원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한 세대원은 하나만 들어갈 수 있어요. 지역조합이든 지역조합이든 서로 떨어져 있든 같은 곳이든 하나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397페이지 맨 위에 지역조합 자격 무주택이거나 80와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 근데 거기가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건 보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봐도 뭐 기억 안 날 거고 그걸 물어보진 않아요 시험에서. 2번 현재 해당 지역 조합 설립 가능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3번 본인이나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원이 아닐 것. 말이 어려우니까 그냥 가족과는 하나밖에 안 됩니다. 지역이든 직장이든 같은 직장이든 다른 직장이든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건 직장 자격. 무주택이거나 85야 주택 하나 가지고 있을 것.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주택조합. 이걸 이렇게 말하셔도 돼요.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입니다. 인가받는 게 아니고 뭐 하는 조합? 신고만 해도 되는 조합. 이게 뭐라고요? 주택을 건설하는 게 아니고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 얘네들은 누구만 조합이 될 수 있다고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될 수 있다. 세대주까지 다 읽으면 내가 말이 힘드니까 그냥 무주택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주택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이렇게 말해야 돼 사실은. 2번은 안 봐도 되겠고 3번 똑같은 말이에요. 본인이든 가족 중 누구든 다 합해가지고 오로지 하나의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이어야 됩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표에 보면 1번 공동주택 소유자. 주택 단지 안에 주택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어요? 상가도 있죠? 복리시설 소유자래요. 공동주택 소유자나 누구도 조합원 될 수 있어요? 복리시설 소유자. 아파트 수선하는 김에 상가 건물도 좀 호화롭게 수선할 수 있겠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399페이지 보면 조합원의 모집 방법 있어요. 조합원의 모집 방법 399 조합원의 모집 방법 1번 조합원은 비밀 내에 모집합니까? 공개 모집합니까? 당연히 공개 모집. 자,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 예정 대지에 얼마 이상의 사용 권한 확보하라고요? 50장 사용 권한 확보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공개 모집 방법으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을 했는데 조합원이 세대수가 300세대였는데 100명밖에 안 왔어요. 50명 부족하죠?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해서 그럴 때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해도 돼요. 전화와 막 알바도 고용해서 빨리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는 사람 먼저. 이건 위급한 상황이잖아. 원래는 공개 모집 선착순을 하면 안 돼요. 근데 공개 모집 했더니 조합원 수에 미달했어. 이런 경우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 2번이에요. 다음에 402페이지. 402페이지 2번 7번에 있는 2번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해당 건설대지 이제 몇 퍼센트 사용 권한 확보하라고요? 80%. 소유권 얼마 이상?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국민택 공급받게 한 직장조합은 그럴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거는 이 책을 쓴 사람이 좀 엉터리 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7번 번호 자체가 조합 설립 인가. 그러니까 신고로 설립되는 직장조합은 여기 들어가지도 않아요. 인가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다 풀었는데 물론 이제 시험 공부만을 위한 경우라면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라고 뭐 쓸 거 없고 이제 국민택 공급받게 한 경우는 그런 것이 이제 필요 없는 건 맞기는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요. 리모델링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여기서 여기 그냥 똑같은 평수고요. 그리고 여기 다 100세대씩 있다고 가정할게요. 300세대가 있죠? 평수는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이때 여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있는 전체 구분 수자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해요. 구분 소유자 그리고 의결권. 의결권은 이제 지분에 따라 달라져요. 지분은 평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그냥 같은 평수다 그냥 가정했어요. 자, 몇 명이 찬성해야 돼? 200명. 3분의 2니까 아까 300세대 했잖아 지금. 몇 명이 찬성해야 돼요? 200세대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우리가 그동안은 구분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 2분 이렇게 나눠서 읽었는데 여기는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이렇게 하자면 똑같 이 숫자 같아. 그러니까 결합법칙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말 한 군데 한 번에 써도 돼. 숫자가 다르면 구분 소유자 3분의 의결권 2분의 1 이렇게 써야 되는데 숫자가 같으니까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1 좀 쉬워졌어 이제 숫자가. 공시학법이나 이런 데는 앞뒤 숫자가 막 다르니까 이수근이 아니고 거기는 여기는 김병만이라서 따로따로 읽었는데 이건 이수근이거든. 앞뒤가 같으니까 한 번 읽었어요. 숫자가 같으니까 여기서.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제 여기 각 동별 구분수와 과반수와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하고 한 동만 하겠다. 한 동만 리모델링을. 그럴 때는 그 동이 전체가 된 거죠. 그 동에 구분수와 의결권 3분의 2 결의가 필요해요. 원래 이제 여기 다 세 개 동 다 하려면 전체 3분의 2고 각 동별 과반수인데 한 동만 하면 그 동이 전체이기 때문에 그 동의 과반수 그러면 안 돼. 그 동에 3분의 2 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동만 할 때는. 이게 이제 법에 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책에서 저 앞뒤로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리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으려면 4분의 3이에요. 리모델링 조합 만든 건 3분의 2고 우리가 재건축에서 조합 만들었어. 그렇다고 바로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 시행 계획서 또 인가 받아야 돼. 그죠? 마찬가지로 조합 만들어서 나중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받듯이 리모델링 허가를 또 받아야 돼. 그때는 더 준비해야 되겠죠? 조합 만든 건 얼마가 찬성하면 된다고요? 3분의 2. 이번에 허가 받으려면 얼마가 찬성해야 돼? 소유권이 강화될 거 아니야. 얼마? 4분의 3. 여기는 한 67%, 이건 75%. 이게 떨어져 있어서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나중에 이게 무슨 숫자하고 연결되는지 몰라요, 이제. 한꺼번에 보면은 기억하기 좀 쉬울 거예요. 조합 만든 건 얼마? 3분의 2. 허가 받으려면 근데 다 뭘로 바꿨다고 내가 아까 퍼센트로 바꿨어요.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어? 퍼센트로. 못 바꾸니까 3분의 1 그대로 뒀고 175. 어느 한 동만 리모델링 허가하고 싶대. 근데 허가 받고 싶대. 그러면 그 동에
75%. 여기서도 세 개 동이 있어요. 그럼 이제 75%인데 각 동별 구분수야 50%랑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이상한 숫자가 됐어요, 이제. 왜냐면, 보세요. 리모델링 하려면 조합 만들 때 각 동별 과반수 전체 3분의 1이라고 했거든요. 허가 받으면 요건이 강화되는 겁니다. 이게 75% 사실은 적어도 과반수라고 해놔야 되는데 이 말을 바꾸는 놈이 이상했던 모양이에요. 퍼센트니까 얘도 퍼센트 해줄까? 50%.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이게. 그죠? 얘가 강화되면 얘도 최소한 같든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75 해놓으니까 과반수 해석이 이상했던 거야, 얘가. 50% 해놨어요. 뭐 구별은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과반수로 내지 않은 시험에서 퍼센트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자, 볼까요, 거기? 리모델링 조합설립 동의요건. 주택단지 전체를 할 때는 각 동별 구분수와 및 의결권에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그리고 각 동별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어느 한동만 하겠다, 한동만. 그럼 그 동의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다? 3분의 1. 구분수와 의결권 안 읽어도 상관없어요. 3분의 1 숫자 기억하고. 리모델링 허가를 받고 싶을 때 몇 퍼센트가 찬성해야 돼요? 지금 금방 했잖아요. 책이 없는데 없다고 내가 말했잖아요. 저 뒤에 있다니까 이제 얘네들은. 내 책은 물론 같이 붙여놨지만 법이 뛰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좀 감각 있으면 여기서 같이 써주면 좋지, 공부할 때. 75%. 컴퓨터 있네? 있네요. 그래도 얘는 또 해놨네. 그래도. 그래서 리모델링 전체 허가받을 때는 75% 찬성이 필요하다. 시간이 뭐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나머지 뒤에 그 좀 사업계획 승인하고 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자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하고 전매 제한 이건 중요한데 내일 한 1시간 정도 하고 나머지 3시간은 건축업을 하겠습니다. 건축업은 3시간 하면 다 못 끝낼 수 있는데 뭐 건축업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좀 3시간이면 할만 하겠네요. 이제 내일 주택법 나머지하고 건축법 나머지를 내일 한번 큰 틀에서 보는데 오늘 또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서둘러 하는 과정이니까 놓친 것들은 다음 시간에 한다 생각하시고 하면 되겠어요. 수고했습니다.